소싱할 때 가장 초보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싱할 때 초보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게 유행이 지난 상품인지 안 지난 상품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괜찮은데 덥석 사입을 대량으로 했다가 다 그게 악성 재고가 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조금씩 사입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행 지난 상품을 소싱한 게 가장 재고 털기가 가장 힘들어요. 비싼 건 비싸게 팔면 돼. 근데 유행 지나는 건 키워드가 안 잡혀. 그게 제일 어려워. 최소 사입 수량이라면 네. 이게 몇 개 정도를 의미하세요? 최소 주문 수량, 제가 말한 최소 사입 수량은 저는 쿠팡에 보통 한 5개 정도 넣어보는 게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양말을 한다 그러면 A, B, C 해가지고 5개 옵션으로 3가지 정도, 그래서 한 15개 정도 넣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어떤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 많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5개, 10개,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계절 상품은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시는 분마다 계절 상품을 추천하시는 분이 있고 추천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저는 추천해요. 시즌 상품을 안 하면 솔직히 소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사계절 계속 나가는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들은 대부분 키워드가 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즌 상품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 상품을 왜 여름에 준비하나요? 잘 안 들려가지고. 겨울 상품을 여름에 꼭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겨울에 팔 옷을 내가 주문 제작을 한다 그러면 여름에 원단 가격이 확 떨어져요. 가을로 갈수록 원단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원단 가격이 가장 쌀 때 여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겨울 옷이라 그러면 6월부터 7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단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여름 상품은 겨울에, 겨울 상품은 여름에, 이게 주문 제작의 기본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이템 스카우트 그래프를 보고 언제부터 키워드가 검색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KC 인증 마크가 있는 상품을 저희가 고를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저희가 KC 인증을 다 받아야 되나요? KC 인증 안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KC 인증 받은 제품을 우리가 바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인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조공장 인증이기 때문에 수입자 인증이랑은 별도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공장에서 인증받은 거를 저희가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파 인증 같은 거 따로 받아야 하긴 하지만, 물론 품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으면 돼요. 그걸 누가 찾아주냐? 누가 찾아줘요, 그걸? 에이전시가 찾아줘요. 에이전시가 그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KC 인증 받은 나가더라. 그럼 그 제조공장 정보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우리는 KC 인증 비용 몇백만 원을 세이브하고 몇 개월 기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조사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꼭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KC 인증 받은 제품을 찾으면 돼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브랜드 만드는 그 과정이 여기서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게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생산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 제조를 어디서 해야 되냐, 그거 차이인데 당연히 중국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경우는 중국도 싼데 한국도 지금 싸요. 가격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굳이 중국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수건 같은 경우도 한국 수건도 되게 퀄리티가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중국에 소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빼놓고 새로운 상품, 요즘에 새로운 나온 물건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너무 신기한 물건 많지 않아? 아까 제가 보여준 다 중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한국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특히 이제 그래요. 예를 들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립하는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싼 건데 한국 인건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제 소싱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자재를 사가세요. 여기에서 가방이라면 끈 따로 지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조립을 한다거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비즈 같은 경우 이런 거 펜던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원자재를 사가면 한국보다 10배는 싸요. 원자재를 사면 한국보다 10배는 쌉니다.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그걸 한국에서 팔면은 자기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브랜드 만드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물건 하나, 저 물건 하나, 이 물건 하나 해가지고 조립해서 만들면 이게 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상표 등록하면 되는 거고. 아 방금처럼 조립해가지고 원자재 사서 한국에서 만든다 하면은 네. 원산지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내가 비즈를 사가지고 내가 조립하면 그게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까요? 그 질문이죠. 네. 그게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아요. 왜냐면 제품, 원자재의 제품의 변형이 안 일어났다. 원자재의 그 재질의 변형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원산지인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일종의 택가리처럼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팔고 있어요. 또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면 안 돼요. 원재료의 변형이 안 생기면 원산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 그리고 1688하고 이웃시장하고 이 가격 차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웃시장이 비싼가요? 아니면 1688이 오히려 더 비싼가요? 네, 이웃 시장이 비쌀까요? 1688이 비쌀까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1688이랑 이웃,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어떤 거는 1688이 비싸고 어떤 거는 이웃 시장이 비싼데 중요한 건 처음 앱을 까시는 분들, 처음 앱은 여러분들은 할인된 가격에 제시된 가격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소싱된 그 아이템이 노출된 게 최저가가 무조건 노출돼요. 옵션 중에. 실제로 그 상품을 사려면 그 가격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딱 보고 1688이 훨씬 싸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가격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1688은 붙지 않는 가격이 하나 있죠. 배송비가 있어요. 이유는 배송비가 없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포워딩 업체가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거기에서 그냥 뭐 택배 10원, 2,000원으로 하다거나 바로 이제 사장님들이 그냥 차로 배달해줘요. 그러니까 배송비가 안 들어. 근데 1688 같은 경우는 한 개 뭐 두 개당 이렇게 배송비가 다 붙어요. 근데 가까우면 상관없는데 뭐 광저우 저기서 온다든가 뭐 저쪽 정저우 이쪽에서 오면은 그것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1688 그 가격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딱 보고 직접 딱 클릭을 다 해봐야지 그 실제 가격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1688이 좀 더 싼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모방을 워낙 잘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똑같은 1688 그 물건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1688이랑 같은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나를 만들면 진짜 똑같은 우산도 여러 개의 업체가 다 같이 만드니까 그 퀄리티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1688에서 그 많은 그 샘플을 다 사입해가지고 그걸 다 확인하고 2주 걸리고 3주 걸리고 그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